네, 지난 시간에 가출을 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리뷰를 보겠습니다. 리뷰를. 자, 청소년 가출에 대해서. 자, 청소년 가출에 의해 가출 청소년의 정의. 자, 가출 청소년은 뭐라고 정의하죠? 일반적으로 가출이란 부모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 24시간 이상 집 밖에서 지내는 18살 미만 청소년, 가출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가출 및 노숙 청소년법에서의 정의를 보면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건강, 행동, 감정에 심각한 문제에 처한 상태로 노숙자가 되거나 부모의 허락 없이 가정을 떠난 청소년,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이제 가출 청소년 쉼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정의가 가족이나 사회나 가족이나 사회와 유대가 없거나 약하여 거리에 노출된 거리 위기 청소년, 노숙 청소년 혹은 해외 청소년 혹은 가출 귀가 반복 위기 청소년들과 집을 떠나 있는 가출 청소년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가족 기능이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상실되어 안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갈등 가정 청소년, 해체 가정 청소년, 자립 지원이 필요한 갈 것 없는 청소년들, 이러한 청소년들이 가출 청소년 쉼터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입니다. 자,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리하죠. 가정, 개인, 사회 문제로 집을 나와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가출 청소년의 유형을 좀 나눴죠. 어떤 유형으로? 첫 번째, 이제 서울시립 신림 청소년 쉼터에서 나눈 가출 청소년 유형입니다. 먼저 갈등형과 거리형으로 나왔죠. 갈등형은 이제 청소년의 대표적인 생활 공간인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거리 청소년을 갈등형이라고 그러고요. 거리형은 전환형과 방임형으로 나눠졌는데, 방임형은 완전히 집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청소년이 방임형 거리형 청소년입니다. 가출 청소년. 그 다음에 이제 거리형 중에 전환형은 집과 약간의 교류를 하고 학교에서 나와 지내고 있는 청소년이 전환형이다.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이용교의 분류. 이용교는 이제 노숙형, 거부형, 탐색형, 전환형, 안정형, 치료형으로 나왔다. 노숙형은 가족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가 많고 거리 생활에 익숙해져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청소년, 그러한 형태가 노숙형이다. 거부형은 구속이 싫어서 보호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거부형. 탐색형,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어느 정도 신뢰하지만 귀가하기 어렵고 쉼터에 입소할 동기가 있는 그런 이 탐색형이다. 전환형, 집에 돌아가서 지내는 것과 가출해서 지내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그래서 그러면서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이 전환형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형, 안정적으로 자라다가 갑자기 가정해체를 겪어서 집을 떠나게 되거나 보호시설의 돌봄을 잘 받아 안정된 그러한 안정형. 그 다음에 치료형,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형이죠. 그래서 일반 쉼터의 서비스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형, 치료형입니다. 이형교육 분류였고요. 그 다음에 윤현영 분류. 윤현영은 노숙형과 가출형으로 구분했어요. 노숙형은 이제 거리에서의 생존 방식을 터득한 형. 그래서 거리의 생활이 안정적인 자기의 생활 양식을 굳어진 형, 노숙형. 가출형, 저는 이제 가족과 학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주류 사회의 가치와 생활 습관을 알고 변화의 경계에 있는 형, 이거 가출형. 그 다음에 이제 김지혜의 분류.
배회 청소년, 노수 청소년, 갈등 가정 청소년, 해체 가정 청소년. 해체 가정 청소년은 아예 뭐 가족이 해체되어서 부모가 청소년에 대한 양육 능력을 상실한 그러한 가정의 청소년을 해체 가정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갈등 가정 청소년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일시적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이 갈등 가정 청소년. 그 다음에 노숙 청소년은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되어서 이미 가출하여 오랜 시간 보내고 거리에서의 생존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보호시설을 비롯한 사회 서비스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청소년, 노숙 청소년. 그 다음에 배회 청소년. 배회 청소년은 가족과의 관계가 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수준. 그리고 가출과 사회 부적응의 위험이 있지만 거리에서의 생존 방식이 익숙해지지는 않았고 사회 서비스에 대한 탐색과 이용 의사가 있고 비교적 간단한 예방적 접근으로 건강한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이 배회 청소년. 이렇게 나눴죠. 가출 청소년 유형으로 나눴고요. 자, 가출 청소년 현황이 어떻게 따랐죠? 한마디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14세부터 19세까지의 가출 청소년 신고 건수가 해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자, 그리고 가정불화와 학대로 인한 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06년도의 조사에 의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의 약 10.9%가 가출 경험이 있다고 분석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그 가출의 경험의 퍼센트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약 37.6%가 가끔 가출하고 싶다고 충동을 느낀다고 답변했어요. 3.1%는 자주 또는 항상 가출 충동을 느낀다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출하는 충동이 남자 청소년이 더 높다고 그랬죠. 아니, 거꾸로 얘기했네. 가출의 충동은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더 높고, 그리고 자주 또는 항상 가출 충동을 느끼는 경우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가 더 높다고 나타났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이 더 많이 가출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 가출의 최근 동향은 어떻다고 그랬죠? 가출의 원인이 가정 문제의 원인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부모와의 특히 갈등, 그게 51.3%나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년 가출 연령이 저연령화되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의 가출이 반복 가출과 장기 가출이 늘고 있다. 이렇게. 다음 말씀드렸고요. 가출의 원인. 자, 원인. 아시겠죠? 우리가 자, 개인적인 요인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자, 개인적인 요인은 자, 본인, 가출 청소년 본인의 우울, 불안, 충동성, 경계성, 성격 특성, 정신적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성경험, 음주, 흡연 등 일탈 경험, 낮은 사회 지향성, 낮은 자존감 이런 거, 심리적 부적응, 정신질환, 성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요인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가족 요인. 가족 요인이 제일 크죠. 가출인 가족 요인이 제일 크고, 이 결손 가정, 그 다음에 해체 가정인 경우, 청소년 가출이 많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아니면 별거하거나, 아니면 사망하거나. 네, 부모의 양육 태도, 그러니까 원인이고, 그 다음에 가족 지지의 결핍, 네, 부모 갈등적, 네, 부부관계, 부모의 갈등적 부부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가출의 원인이 되죠. 가정의 경제력, 경제적 빈곤이 또한 가출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 학교 요인, 학교의 교우관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체벌 경험, 낮은 학업 성격, 부적응, 학교 진학 실패,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낮은 관계, 이런 것들 되겠죠. 그 다음에 또래 원인, 또래에 이제 비행 친구가 있는 경우, 가출 친구가 있는 경우 가출할 가능성이 높다. 했어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다음은 이제 그 다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 가출 문제를 보죠. 청소년 가출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 네, 먼저 생존의 위협입니다. 생존의 위협은 가출 청소년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숙식입니다. 숙식이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출 청소년이 약 30% 정도. 당연히 그렇겠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한다 응답하는 청소년이 약 55% 정도. 그리고 가출 청소년이 잠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 친구나 아는 사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약 48%. 그리고요, 청소년 수용시설이나 종교기관, 즉 성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약 8.9%. 그리고 심지어 일부 청소년들은 아파트 계단, 옥상, 지하실, 놀이터 공원 이런 등 노숙하는 경우가 약 10.3% 많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출 청소년들이 찜질방, PC방, 만화방 이런 데가 19%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 관련해서는 가출 청소년의 66%가 상습적인 흡연, 음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가출 청소년들이 오랜 거리 생활을 하는 동안 위생 상태나 영양 상태가 상당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영양결핍, 피부병 이런 신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제 임신, 낙태를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병 등 문제를 갖고 있고요. 또한 상해, 그다음에 호흡기 감염, 피부질환, 그다음에 HIV. 그러면 HIV가 뭐죠?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로 HIV 바이러스가 있게 되면 나중에 에이즈로 발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에이즈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HIV는 바이러스를 말하는 거예요. 면역을 파괴하는 바이러스. 그래서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하는데 그 바이러스를 말하고, 에이즈는 그로 인해서 면역 결핍이 나타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이즈. 그렇죠? 그 다음에 우울증, 만성질환, 만성질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죠. 이 가출 청소년의 심리 상태는 자아 존중감이 낮은 수준이죠. 그리고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고,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약 30%,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이 가출 청소년이 정신건강으로 인해 고통받는 정도가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굉장히 심하고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자살 시도나 자해, 그다음에 굉장히 높은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나 우울이 반복되다가 자살로 이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 학대력이 있는 가출 청소년에게는 자살 시도가 더욱더 많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높은 강박증, 대인관계의 예민성, 적대감이 있죠. 그리고 수동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측면에서 이 정신병리적 검사에서 보면은 임상 수준을 보이고 높다는 거죠. 삶의 행복도는 당연히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죠. 조사 대상의 25%가 불행하다고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이런 심리적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가출 청소년 문제는 이제 범죄 피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먼저 범죄 피해에 경험하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 바로 거리 청소년들이죠. 그리고 심하게 두들겨 맞거나 돈을 빼앗기거나 혹은 칼이나 흉기로 위협받거나 공격을 받아 다친 경험이나 성추행이나 강간을 당하는 경험, 이런 경험들을 한다는 거죠. 12명의 거리 청소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면은 이 전부가 폭력과에 연관된 관련된 부분들이 보고되고요. 마약 거래, 성매매, 약품 남용, 약물 남용 이런 것들과 관련있다고 보고됩니다. 그리고 이 가출 청소년들 경우에는 이제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찰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들도 많지만, 그러나 경찰과의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경찰대 집이 어딘지 말하라고 하거나 죄를 자백하고 하라고 위협당하거나 억울하게 범인 취급받거나 무시당하거나 강제 귀가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경찰들을 좀 꺼려하죠.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범죄 피해를 경험하면서도 이렇게 경찰을 불신하는 그런 것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시장에 참여, 아르바이트죠. 통해서 이제 비행 집단과의 부정적인 관계 형성과 부당 대우를 경험하는 경우 이제 비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한 노동시장 참여에 실패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절도나 폭력이나 약물 낙용,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청소년 문제 네 번째는 교육의 단절입니다. 교육의 단절. 당연히 교육이 단절되겠죠. 그래서 가출 청소년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정기교육을 받지 않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절반 정도의 청소년이 정기교육 이외에도 다른 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혹시 교육을 받더라도 장기 결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이런 가출의 학업 중단이 결국은 나중에 교육 기회나 발달 기회를 박탈당하게 돼서 결국은 사회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취업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어떤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향후에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생활하는데 장애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노숙자의 길로 빠져들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 가출 청소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청소년 가출 예방과 대처 방법. 이번에는 우리 책에 있는 겁니다. 가출 청소년의 생활주기 모델 한번 보죠. 우리 책의 그 158페이지 보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게 아니고 외국에서 연구된 건데, 약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거리에서 생활하는 가출 청소년들을 모델로 해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가출 청소년들이 거리에 나간 이후에 이제 그 과정을 7단계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 한번 보세요. 거리에 나가자마자 이제 가출을 하자마자 단계는 첫 번째 단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여기 보세요. 158페이지 밑에 있죠. 밑에 보면 첫 번째 단계는 가출 청소년이 거리에서 이방인이라는 심각한 심리적 감정, 그리고 기본적 욕구, 먹는 거죠. 충족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에 직면하여 고통을 받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두 번째 2단계는 거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집으로 되돌아가거나 그다음에 사회 체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거리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2단계. 그다음에 3단계는 이제 거리에 남게 된 청소년이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거의 먼저 나온 멘토에 의해 거리 생활을 문화 속에 이제 들어가는 단계가 3단계. 그다음 4단계는 이제 거리 생활에서 필요한 생활 기술을 배우고 그다음에 주류 사회를 거부하는 신념 체계를 축적하게 되고 거리 생활을 합리화하고 약물을 사용하거나 팔면서 생활한다. 이건 외국 경우죠. 외국 경우 그런 거죠. 우리나라 경우랑 좀 다릅니다. 이건 외국 연구 파트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거리 생활에 익숙해진 가출 청소년이 거리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적당히 살아가는 항상성 뭐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거죠. 단계에 진입하게 되고 거리에서 만난 또래들과 모호하지 않은 강한 관계를 맺고 주류 사회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키워나간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단계예요. 여섯 번째 단계는 항상성 단계, 이제 안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종종 불균형을 일으키는 일이나 사건에 의해 위협을 받는 단계. 그래서 이거는 청소년은 거리에서 지내면서 범죄에 노출되는 거예요. 범죄 피해 노출되거나 아니면 또래와의 갈등되거나 아니면 체포와 같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이러한 일들은 지금까지 유지하던 가출 생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단계, 6단계. 마지막 단계는 이제 가출 청소년이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되며 지금까지 지탱해온 자신의 생활 방식에 대해 의문을 갖고 거리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주류 사회의 제도와 접촉을 시도합니다. 이 접촉이 성공하게 되면 다시 이제 거리의 생활을 탈출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리에 그대로 있거나 혹은 주류 사회에 잠시 복귀했다가 다시 가출을 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반복하는 그러한 것. 이게 7가지 단계입니다. 이러한 1단계부터 7가지 단계 계속 이제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가출 청소년의 생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실제로 가출 청소년이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를 속해 있는지를 보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차별화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그런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우리 책 160페이지 밑에 보면은 가출 청소년의 거리 생활 전환 영향력, 즉 거리 생활에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거리 생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내부 요인 첫 번째는 자기 신뢰, 믿음, 결단 등의 개인의 강점 부분하고 그다음에 희망을 갖는다거나 독립심이 생기거나 책임감, 성숙 이런 것들의 어떤 태도, 꿈과 희망이 생긴다거나 어떤 그런 신앙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내부 요인이고요. 외부 요인은 이제 친구의 죽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위협이라든가 경찰에게 체포된다거나 이런 노동을 통한 긍정적인 사회 경험이라든가 그러면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 기관의 도움을 받고서 다시 돌아오는 거라는 경우라는 겁니다. 이것도 연구이고요. 자, 넘어가고요. 161페이지 보세요. 가출 및 집 없는 청소년의 거리생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하고 이제 연구자들의 내용들을 내부 요인, 외부 요인 이렇게 해서 지금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마시고.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보면은 자 여성 가출 대처 우리나라 이제 경우입니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대처를 보겠습니다. 우리 책 162페이지 보세요. 자, 여성가족부의 대처죠. 여성가족부. 자, 여성가족부의 대처는 바로 청소년 쉼터입니다. 책 봅시다. 162페이지 보세요.
이 청소년 쉼터는 그 중간에 보면은 가출 청소년 특화 시설이다 돼 있죠. 그리고 이런 일정 기간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가출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 제공, 가출 청소년 상담, 선도, 수련 활동, 가출 청소년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 활동,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 상담 지원, 아웃리치 활동 등을 수행한다. 2015년 10월 기준으로 약 116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는 1990년대부터 사실은 이제 시작되었고요. 1991년 청소년 기본법 제정되면서 1992년 쉼터로 최초로 청소년 쉼터가 설치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발전하다가 2003년에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만들어지죠. 그 제정되면서 2005년에 이제 2월에 이제 시행되면서 청소년 쉼터의 법적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2004년엔 일시 쉼터. 이 청소년 쉼터가 종류가 3개가 있어요.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이렇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 그리고 2005년부터는 중장기적인 보호 필요성이 제기돼서 중장기 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쉼터의 종류가 3개가 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쉼터의 종류가 일시 쉼터가 있고, 단기 쉼터가 있고, 중장기 쉼터가 있다. 또 위에 그림 있죠? 여기 보면 청소년 쉼터 운영 체계도, 그래서 일시 쉼터는 24시간에서 5일, 7일까지 일시보 아웃리치 해주고, 단기 쉼터는 3개월 정도 내외에 단기보 뭐 사례 관리 해주고, 중장기 쉼터는 3년 내외 중장기 보호 생활 자활시설을 운영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 자립 지원해서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가출 예방, 가정복귀 및 사회적응 지원, 전체적으로 이제 청소년 쉼터 운영 체계입니다. 자, 그리고 거의 역사가 나오고요. 역사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연도별 청소년 쉼터 운영 현황이 있죠. 그래서 총 119개가 운영되고 있다고